네, 아론백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PPT에는요, 이런 이제 인지가 왜곡된 사람을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아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백도 요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여기 PPT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론백을 보겠습니다. 백의 인지 치료원에서 PPT 46쪽을 보겠습니다. 네, 아론백은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프로방스 출생으로요. 러시아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예측하기 어려우며 과잉 보호적인 어머니와 조용한 아버지 사이에서 성장했으며 학창 시절에 병을 앓았고 유급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인지 적응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1963년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제 우울증 치료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1977년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후에 거의 모든 정신장애의 주요 치료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현대 심리치료의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는 인지행동 치료의 중추적 치료법으로 단기 치료 20회기 이내로 자리 잡았고요. 자극 인지 반응의 모델로 신경과학, 컴퓨터과학이 도입되며 학습 기억, 인식의 구조적 과정이 규명되면서 현대 정신의학의 조류에 부합되는 정신치료법으로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론백의 인간 이해는 인간은 자기의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지적 자각 능력과 의식 기능을 가진 능동적 존재다. 두 번째, 개인의 문제는 현실에 대한 인지적 왜곡으로 유래된 것이며 왜곡된 사고방식은 인지 발달 과정에서 잘못 학습된 것이다. 인간은 외적인 환경 자극과 내면적 자극을 종합해서 외적인 환경 자극은 우리가 사는 수많은 그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자극이 있는 거죠. 또 뭐 학교 교우 관계라든지 이런 거. 내면적 자극은 우리의 신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자극이 있잖아요. 네, 충동 이런 거 종합해서 자신과 자신의 세계,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의 사고 관점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심리적 기저에 있는 인지 구조의 내용이 변하면 심리적 기저에 있는 기저에 있는 인지 구조 어떤 이게 체계화 되잖아요. 그 인지적 경험이 계속되면서 그것이 경험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심리적 기저에 하나의 이제 틀이 형성이 사고의 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지 구조의 내용이 변하면 정서와 행동 패턴이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게 된다. 네, 사고가 내가 어떤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게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정서도 나빠지죠. 내 감정도 나빠지죠. 그러다 보면 행동 패턴도 또 나빠지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의 인지 구조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인지 왜곡된 그것을 이제 변화시키는 게 바로 인지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회계의 인지 치료 1920년대 초에 우울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에요. 생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범하는 인지적 오류로 인해서 자신과 이 인지가 왜곡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자신의 미래,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비현실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인지 도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바로 인지적 오류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지도식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현실을 지각하는 사고의 틀이다.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삶의 틀을 형성하는데 이 틀을 통해서 세상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미와 관계를 체계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인지도식은 어떠신지요? 나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상을, 그 다음에 내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이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지치료 이론에 따른 심리적 문제의 발생이에요. 네, 요걸 이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역기능적인 환경이 첫 번째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낮은 자존감이 형성이 되겠죠. 네, 늘 부모님이 세상에서 네가 최고로 엄마 아빠한테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늘 이제 그 자식한테 그렇게 할 때 그 부모님이 바로 거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귀한 존재라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겠죠. 근데 왜 너 같은 게 태어나서 날 이렇게 속을 뒤집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혼을 자주 나고, 그리고 뭔가 이제 뭔가를 하면은 이제 그걸 잘못했다고 혼나고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야단 맞고 어떤 데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 낮은 자존감이 형성이 되겠죠. 나는 사랑받지도 못하고, 또 나는 하는 일마다 칭찬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스트레스가, 이제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쌓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바로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이 뭐냐면, 네, 나는 사랑받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뭔가를 해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인지적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자동적 사고,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무시해가지고 우리 형은 이뻐하는데 나는 늘 무시를 당했어.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목사님을 반갑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목사님까지 나를 무시하네. 바로 자동적 사고죠, 이게. 검증되지 않은 사고거든요. 그게 뭐예요? 삶의 여정에서 생긴 자동적 사고. 이것은요,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보지 않고 그냥 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훅 하고 올라와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네, 자동적 사고가 이제 딱 나쁜 것이, 그게 바로 인지적 오류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서 교회를 갔을 때 목사님의 설교가 제대로 들어올까요? 네, 심리적인 문제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무시의 이슈가.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가로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갑자기 뭐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서 급한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을 받고 급하게 가느라고,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러면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누가 정말 이렇게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근데 그런 만약의 경우였다면 제가 목사님 인사를 하려는데 그냥 못 본 채 하시고 지나가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서운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목사님 저기 어디를 가시는 중이셨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죠. 대부분의 내 경우에 뭐겠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성도님 제가 미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못 보는 그런 게 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성도 집에 가보려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네. 아,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자동적 사고는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돼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많이 힘들잖아요. 그 나쁜 자동적 사고가 떠올랐을 때 목사님마저도 나를 무시했구나. 또 뭐 회사에서 많이 이제 뭐 부장님한테 맨날 혼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자동적 사고는 우리가 떠오를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주요 개념이 자동적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생겨요. 그래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을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 내용의 생각들이죠.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능하여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자신을 비난하고요. 미래가 희망이 없고요. 세상은 좌절과 실패만 안겨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럼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겠어요? 네. 역기능적 인지도식은 개인 내면의 독특한 부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오류는 잘못된 사고, 부적절한 정보에 근거한 잘못된 추론 등으로 올라오는 부적절한 가정이나 개념입니다. PPT가 한꺼번에 넘어갔네. 네, 인지 오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PPT가 자꾸 넘어가네. 네, 그냥 보겠습니다. 네, 인지 왜곡의 종류예요. 첫 번째가 양분법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라고 그러죠. 뭐 아니면 도예요. 요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흑백 논리, 네, 선택적 추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어떤 한 부분을 딱 선택해가지고 그것만 봐요. 그거가 다 선택적 추론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내가 이제 새로 사업을 하는데 누가 이제 망한 거를 본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서 나도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과잉 일반화인데 과잉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딱 이제 딱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럴 것이다. 그래가지고 남을 갖다가 괴롭히죠. 이럴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확대 또는 축소. 너무 일을 갖다 크게 확대 해석을 하고 또 너무 또 축소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너무 축소시킨 사람들은 회피하는 사람들이고요. 너무 확대하는 사람들은요. 불안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이제 일을 크게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요. 개인화예요. 예, 남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내가 겪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늘 불안하죠. 그 다음에 예, 이게 PPT가 파국화예요.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면 우리 집은 폭삭 망해. 길바닥에 나가 앉을 수도 있어. 그렇게 파국화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네, 임의적 추론이에요. 네, 자기 맘대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책 읽어볼까요? 자동적 사고 인지 도식, 네, 인지 오류, 네, 치료 기법 여기 나왔어요. 네, 요거 이제 교과서는 좀 이따가 또 볼게요. PPT가 잘 안 넘어가네. 네, 인지적 오류의 종류가 이분법적 사고, 선택적 추상화, 독심술. 마치 남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네 마음을 알지 해가면서 이렇게 독심술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과잉 일반화 시키는 것도 있고요. 침소봉대와 이제 최소화가 바로 아까 확대 해석 또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문제가 큰데도 이제 축소시키는 거 이거죠. 개인화. 그 다음에 낙인 찍힘이 잘못된 낙인. 남에게 꼬리표를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도 꼬리표를, 낙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러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나는 우리 집은 망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생각이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이 교과서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폐기의 인지 치료는 자동적 사고를 변화시키고요. 인지 도식을 그래서 재구성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자동적 사고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지 도식을 갖다가 재구성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새로운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도록 대처를 하는 걸 제시해 주고요. 궁극적 목표는 인지적 오류를 제거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상담 목표입니다. 네, 인지 상담의 과정은 먼저 내담자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나 증상에 대한 자기 인지에 대해서 자기 관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자기 관찰을. 그래서 사고 기록지를 기록을 해요. 일주일 동안 그걸 내가 오늘 부정적 사고가 자동적 사고가 일어난 거가 하루에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거를 갖다가 내 기록지에다 기록을 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관찰된 인지 내용을 내담자가 합리적인 사고의 수준을 충분히 수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한 경청 과정이 또 필요하죠. 왜 그렇게 생각했고 왜 그것이 아닌 것이 밝혀졌는지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불안을 유발시키는 어떤 왜곡된 인지를 구초화시켜서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불합리한 신념들을 갖다가 다루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상담 기법으로는 자동적인 사고를 식별하기, 네. 의식적 노력으로 자기 사고와 의식 통찰하기,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습니까? 네. 그래서 자동적 사고를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그저 자동적 사고에 논박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 사고를 논박하며 증거를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논리적 분석 시에도 대안적인 해석을 또 해줄 수 있고요. 체계적 탈감부. 불안이 10개라면 그걸 갖다가 8, 7, 6, 5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지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논박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인지행동 기법으로 이제 핵심 신념을 다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뭐냐?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이게 핵심 신념이라면 그걸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감정은 어땠는지 그 감정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를 일주일 동안 작성을 해요. 그리고 자기 행동을 자기가 감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 계획표도 만들고 그리고 역할 연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늘 혼이 났다.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이 돼서 비닐자 기법도 써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응용해서 상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사고에서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부정적 감정이나 문제 행동에 관련된 인지에 대한 관찰과 명확화를 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인지의 과정을 수정을 해서 현실과 인지 사고의 구분, 그 다음에 그런 인지와 현실의 검증 과정, 그 다음에 긍정적 합리적 사고의 획득 그리고 선택. 문제 해결 과정은 내가 무엇을 해결할 것인지 목표에 적합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고요. 실행하고 평가는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표 2-11 자기 관찰과 자기 수정을 보겠습니다. 상황, 불쾌 감정, 부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 상황은 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건은 변화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긴 감정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 슬픔 등의 불쾌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기술을 하는 거죠. 쓰는 거예요. 기록지에다. 부정적 사고, 그때 어떤 생각이 불쾌한 감정을 조정하는 비합리적 부정적 사고의 내용을 관찰하고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거 반대 긍정적 사고, 부정적 사고를 검토를 하고 수정해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그런 이제 메모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 사고보다 긍정적 사고에 대한 확신이 높아질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보면 심장 신경증에 문제가 있는 주부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하면 불안해진다. 부정적 사고, 차 내에서 심장 발작이 일어나면 대응이 늦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부정적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사고, 이 병에 대해서 병원으로부터 심장 박동을 해서 심장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며 심장병은 아니라는 사실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 사고로 전환한 걸 또 기록을 하죠. 남편이 출장 동으로 집에 없으면 항상 불안해진다. 네, 상황이 남편의 출장이죠. 그러니까 불쾌 감정이 뭐예요? 불안이에요. 부정적 사고. 만일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되면 죽지는 않더라도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어린 두 자는 누가 돌보지? 긍정적 사고. 병원에서는 심장이 건강하다고 한다. 오히려 이런 불안한 생각이 심장박동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도록 하자. 이제까지 심장 때문에 쓰러진 적이 없으며 자녀를 매일 잘 돌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 사고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내담자와 이제 협동적인 어떤 이제 한 팀을 이제 구축하는 거, 이거를 하고 내담자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얻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기로는 이제 그, 인지 방식을 갖다가 인지 양식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인지적 기법을 이제 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상담자는. 그리고 조언자 역할도 하고요. 말기에는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동적 사고라든지 인지적 우려, 기능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변화가 됐는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이제 그다음에 교과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네, 교과서 2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지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내담자의 문제를 인지적 모델 근거하여 파악한 후에 인지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개념하는 내담자의 면담 내용을 종합해서 내담자의 증상이나 문제들을 유발하는 자동적 사고와 중간 신념, 핵심 신념 등을 파악해서 그들 간의 관계를 가설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말하고요. 협동적 경험주의는 성공적으로 이 치료가 진행되기 위해서 치료자와 내담자의 적극적인 협동이 필요하다. 네, 한 팀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숙제도 많이 내줘야 돼요. 지하철에 가서 뭐 물건 팔아보기 이런 식으로다. 그거 쉽지 않지요. 네. 인지치료에서 내 치료와 내담자는 마치 공동 연구를 하듯 협동적인 동등한 관계 속에서 내담자의 경험에 근거해서 역기능적인 인지를 찾아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대안적인 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모든 작업을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이는 현상학적 접근을 반영한 것이다. 현상학적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주관적으로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게 바로 현상이거든요. 그 주관적인 현상. 이거 갖다 현상학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크라식 대화예요. 소크라식 대화는 인지 치료자가 내담자의 인지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로 질문을 통해서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치료자는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담자의 생각, 심상, 신념을 포착하도록 하고 있는지,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사건에 부여한 의미를 재검토하는지, 부적응 사고와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도와주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다루죠. 그래서 소크라식 대화는 계속 질문을 통해서 넓은 거에서부터 점점 좁혀나가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네 생각이 들렸어. 이게 마지막 초점이죠. 인도된 발견은 치료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정적 사고, 그 속에 포함된 논리적 오류, 그리고 대안적인 사고를 발견하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치료적 과정을 말하고요. 내담자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도록 논박하고 설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논리적 오류와 왜곡을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거. 네. 그래서 계속 막 니께 틀렸어. 그리고 막 설득하고 논박하고 이러면 이제 서운해가지고 상담을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외에 이제 행동실험법, 대처카드법, 활동계획표, 과제부여법, 인지적 시험법 등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백의 이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격과 정신병리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성격 장애 이런 것도 다 이런 그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왜곡된
그런 이제 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정신병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신분열 이런 것들이요. 인지치료 역시 현대 심리치료자에게는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양한 심리치료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이론과 실증적인 지지 근거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가 가장 잘 입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 면에서도 경제적이고요. 20획이라고 그랬죠. 행동치료와 통합되어서 인지행동치료로 발전했으며 현대 심리치료의 주된 흐름을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의 인지치료 의료는 개인의 인지와 현재의 문제 증상에만 초점을 두어서 무의식의 중요성을 빠뜨리기 때문에 인간의 정서 부분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이제 평가를 듣고 있고요. 이제 이 백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고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지능이 낮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해당이 안 돼요. 한 개인의 심리적인 증상을 치료할 때 내담자의 사고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내담자가 정신병적 증상이 심하거나 단기 위기 상황일 때는 적용하기 어렵고요.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 자신의 인지도식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사고가 기능적인지 역기능적인지조차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 다음에 너무 증상이 정신병적으로 이제 심하게 와해된 사람들, 정신분열이 심화됐다든지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현실 검증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 속에서는 자동적 사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자동적 사고를 평가해서 잘못된 경우를 식별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운 후 역기능적인 사고의 기저에 잠재되는 신념 체계로 초점을 옮겨간다. 순서가 뭐예요? 자동적 사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떠오르는 내가 무시당했어. 아우 분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맞았나 틀렸나 이거를 갖다가 이제 평가를 제대로 하고 나서 그걸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운 후에, 그 다음에 그 역기능적인 그런 사고 체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거를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여러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전부 이제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념 체계로 초점을 옮겨가야 되는 거죠. 회계 인지치료는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와 생각들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나 인지적 오류, 자기 비난 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에 용이하죠. 자기를 비난하고 그리고 죄책감이 많고 이렇게 되죠. 이런 사람들 인지적 오류가 많으면요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치심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어려움에 처한 클라이언트들에게 백의 인지치료는 인지 왜곡을 수정하고자 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화된 접근 방법입니다. 체계적으로요. 매일 일주일 동안 그거를 이제 사고 기록지를 기록을 하고 아까 봤듯이 부정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 요거를 같이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대안적인 걸 찾아가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인지적 왜곡을 수정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고 잘못된 가정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기 관찰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리고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상담실에서.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사고와 정서 간의 관계를 고리를 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또 습득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시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백의 인지 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